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어부진. 아내 한진자와 딸 예신과 셋이서 사는 회사원이다. 주변에서 보면 평범한 가족으로 보일지 몰라도 사실 나와 딸아이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 아내의 전남편이 친부이고 나는 계부이다. 우리가 재혼한 건 딸아이가 5살이었을 때였고 그 뒤로 20년 동안 셋이서 한 가족으로 살았으니 나한테는 친딸이나 다름없었다. 그런 딸아이가 25살 생일을 맞이하게 된 어느 날 중요한 할 얘기가 있다며 나와 아내를 거실로 모이게 하더니 긴장한 모습으로 사귀는 사람이 있는데 결혼하려고요 라고 했다. 너무나 당연하게 늘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딸아이가 이 집에서 나간다고 생각하니 이 결혼이 기쁘지만은 않았고 역시 나는 딸바보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누군가와 인생의 행복을 꿈꾸고 있는 딸아이를 편안한 마음으로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강했기 때문에 축하한다 라고 웃으며 말해주자 딸아이는 얼굴이 환해지면서 아빠 고마워 라고 기쁜 목소리로 답했다. 이제 앞으로 아내와 둘이서만 살게 될 거라는 상상을 하자 한 가지 불안한 마음이 생겨났다. 그건 아내가 집을 비우는 날이 많다는 거였다. 결혼 초기부터 아내는 딸아이를 나한테 맡기고 혼자서 외출하는 일이 많았었다. 아내는 친구들이 많고 친구들을 소중히 하고 싶다고 말해왔었기 때문에 아내가 나갈 때는 최대한 기분 좋게 외출할 수 있게 배려해왔다. 매주 외출하는 건 아니었지만 결혼 초기부터 지금까지 한 달에 한 번 정도 새벽이 돼서야 귀가하는 날이 꼭 있었다. 처음에는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노느라 그렇구나 별다른 걱정은 안 했었는데 정기적으로 꾸준히 그런 모습을 보자 무언가 미심쩍은 기분이. 한 번은 아내에게 가볍게 어떤 친구들하고 만나냐고 물어봤었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 라고만 할 뿐 구체적으로 이름을 들으며 얘기한 적은 없었다. 나의 궁금증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고 매월 말일에 정기적으로 누군가를 만나러 가야 된다는 게 몇 년씩이나 지속된다면 이건 그저 고딩 때 친구가 아닌 게 아닐까. 이미 자리 잡은 불신감을 해소하지 못한 채 아내와 둘만 살게 된다면 과연 불화가 일어나지 않을지 자신이 없었다. 해결하지 못한 고민거리와 함께 딸아이의 결혼식이 점점 다가오고 있던 어느 날 아내가 1박 2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철렁했지만 딸아이와 둘이서 다녀올 거라고 해서 다시 마음이 놓였다. 결혼 전에 둘만의 추억 여행을 다녀오고 싶다는 모녀에게 나는 특별히 용돈까지 주면서 즐거운 여행하고 돌아오라고 배웅을 했다. 이틀 후 여행에서 돌아온 두 사람을 반갑게 맞이하며 현관까지 나갔는데 무슨 일인지 딸아이는 나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아내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 라고 묻자 피곤해서 그래 라고 가볍게 대답하길래 별일 아니려니 하고 넘어갔다. 하지만 그 후로도 딸아이는 나를 의식적으로 피하는 것 같았고 신경이 쓰여서 견딜 수가 없었다. 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아내가 중요한 할 얘기가 있어 라고 하길래 거실로 나갔는데 결혼식 때문에 그러는데 라고 말을 꺼내더니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다. 결혼식이 왜? 라고 묻자 결혼식에 당신은 참석 안 했으면 좋겠어. 결혼식장에는 친부가 오기로 얘기됐어 라고 말했다. 너무 충격을 받은 나는 20년 동안 친딸처럼 키웠는데? 라고 하자 아내는 예신이도 친아빠가 왔으면 좋겠다고 했어 라고 대답했다. 나는 도저히 아내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친부란 남자는 직업도 없이 도박에만 빠져 살다가 거액의 빚을 진 무책임한 남자라서 이혼했다고 했었다. 딸아이도 그런 사람이 없어지고 내가 아빠가 돼서 너무 다행이라고 항상 그렇게 말해왔었다. 또 아내가 외출하고 없는 날에는 나하고 딸하고 둘이서 휴일을 즐기는 날이 많았는데 주변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사이좋은 부녀였다. 그런데 갑자기 결혼식은 친아빠랑 하겠다니 딸아이가 그런 발상을 할 리가 없었다. 나는 아내가 없는 시간을 골라서 딸아이와 둘이서만 대화를 시도했다. 딸아이에게 진심을 말해달라고 하자 선뜻 말을 못 꺼내고 고개만 숙이고 있다가 결혼식장에 친아빠만 왔으면 좋겠다고 했다던데 그게 사실이니? 라고 묻자 딸아이는 고개를 옆으로 흔들었다.
그럼 엄마가 왜 그런 말을 한 거니? 딸아이에게 사실을 말해달라고 하자 무겁게 입을 뗐다. 그게 실은 엄마랑 여행 가던 날 공항에서 친아빠가. 딸아이는 모든 사실을 말해줬다. 여행 당일 엄마랑 둘이서 가는 여행인 줄로만 알고 있던 딸아이는 공항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친부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알고 보니 아내가 셋이서 가는 여행을 계획한 거였고 우리 가족끼리 오래간만에 즐거운 시간 보내자 라고 했다는 것이었다. 나에 대한 죄책감으로 여행 내내 우울해하는 딸아이에게 아내는 네 결혼식엔 새아빠 말고 친아빠 부를 거니까 그렇게 알아? 라는 폭탄 발언을 들은 딸아이가 그게 무슨 뜻이냐고 되묻자 아내는 사실 네 아빠랑 이혼한 후에도 계속 만나왔었어 라고 자백을. 아내는 내 월급으로 생활하면서 나 몰래 생활비를 따로 빼서 매달 전 남편한테 송금을 해왔고 최근에는 전 남편의 빚까지 모두 내 돈으로 갚았다고 했다. 딸아이가 결혼을 하고 나면 이번엔 나하고 이혼을 한 후 전 남편과 재결합할 계획까지 세워둔 상태라고 했다. 게다가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는 딸아이 예비 신랑을 불러서 공항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만났고 전 남편을 이쪽이 예신이 아빠예요 라며 정식으로 소개를 했다고 한다. 딸아이는 울면서 그 사람도 이제는 친아빠가 내 아빠라고 생각해 라고 하면서 내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며 미안하다고 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나는 아내에 대한 분노로 몸이 떨렸다. 딸아이에게 결혼식 문제는 네가 결정할 일이고 아빠는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을게 라고 하자 딸아이는 나는 아빠가 왔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다. 물론 나도 딸아이의 결혼식에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자칫 결혼식장에서 막장 분위기가 연출되면 그 피해는 딸아이에게 갈 것이고 식장에서 파혼이라도 당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내 입장만 내세울 수는 없었다. 딸아이의 결정을 존중하며 기다린 지 일주일째 나는 딸아이의 말을 근거로 흥신소를 찾아갔고 아내의 불륜 증거를 찾아서 이혼할 결심을 굳혔다. 이혼 준비를 하는 동안 시간은 순식간에 흘러갔고 딸아이의 결혼식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 거실에서 보자고 아내를 불렀는데 딸아이가 나도 두 분한테 할 얘기가 있어요 라며 같이 얘기를 하자고 했다. 네가 먼저 얘기해 라고 하자 딸아이는 진지한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보면서 엄마는 내 결혼식에 안 왔으면 좋겠어 라고 단언. 아내는 깜짝 놀라면서 너 제정신이니? 나 너 친엄마야 라고 흥분했지만 딸아이는 나는 아빠가 꼭 결혼식에 왔으면 좋겠어. 우리 아빠를 배신하는 사람은 부르고 싶지 않아. 아내를 배신자로 정의 내렸고 자기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얘 좀 봐 라며 목소리를 떠는 아내에게 쉴 틈을 주지 않고 전격적으로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나도 조사할 만큼 했어. 당신 처음부터 전 남편 빚 갚을 목적으로 나랑 결혼했던 거 맞지? 급 당황한 아내는 횡설수설했다. 증거도 충분히 확보했고 위자료를 청구하겠다는 말과 전 남편에게 매달 송금했던 금액을 모두 반환할 것을 요구하자 아내는 왜 그래야 되는데? 겨우 빚 다 갚았는데 그럼 아무 의미가 없잖아 라면서 나한테 되려 역정을 냈다. 대화 불능을 감지한 나는 짐 챙겨서 나가줘. 전 남편한테 가면 되겠네. 마침내 아내를 집에서 쫓아냈다. 3일 후 물론 결혼식장에서 아내의 모습을 볼 수 없었고 가족 테이블에는 내 자리만 준비되어 있었다. 딸아이 설명을 들어보니 예비 신랑에게 사실대로 말하자 네가 아빠라고 생각하는 분이 오시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라며 딸아이를 이해해줬다고 한다. 예쁜 신부의 모습으로 변신한 딸아이를 보니 지난 20년이 떠올라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 후 아내 없이 나 혼자 살게 됐지만 딸아이 부부가 자주 놀러와서 외롭지 않았다. 나와 이혼 후 전 남편과 재결합한 전 아내는 위자료와 전 남편한테 빼돌렸던 돈을 갚느라 생활이 어려웠고 여전히 한 직장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는 전 남편 때문에 본인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처지가 됐다. 딱 한 번 나한테 전화를 해서는 다시 전업주부 생활로 돌아가고 싶어 라며 나한테 용서를 비는 듯한 말을 했지만 이제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현재 남편하고 상의해 라고 하고 전화를 끊자 그 뒤로는 전화가 걸려오지 않았다.
소문을 듣자 하니 전 아내는 재결합한 전 남편과 또 이혼을 했는데 이혼 후 남은 건 빚밖에 없는 처지라 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하고 있다나 뭐라나. 한편 딸아이가 첫 아이를 출산했고 나에게는 첫 손주가 생겼다. 손주를 생각해서라도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스포츠 센터에 등록을 했다. 앞으로 나를 아빠로 선택해준 딸아이와 사랑스러운 손주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해본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